반갑습니다. 네, 숨 쉴 때마다 하는 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까? 예. 오늘은 이 교하다 마음 공부의 주제가 무시선 무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곳곳 이 숨 쉴 때마다 하는 선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교하다 한 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서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안해 보이죠? 눈이 덮인 들판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때 그때가 선이 잘 돼 있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성가, 이 성가의 내용에 오늘의 말씀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범사님이 주로 작사를 하셨는데 교리에 관계된 성가를 보면은 전부 다 들었어요. 성가를 제대로 다 알면은 그냥 정전에 나오는 내용을 토를 뗄 수 있어요. 합창단들 그렇죠. 합창단을 하니까 교리 공부가 절로 되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합창단이 많이 늘면 좋겠어요. 합창단을 하는 것만 해도 공부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1절, 2절 이것이 다 그것입니다. 선이라고 할 때 선자는 이 선자가 무슨 선자입니까? 선자 이게 훈이 뭐지요? 터닦을 선자예요. 터닦을 선자. 건축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터를 골라야 되죠. 그 땅이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터를 골라야 됩니다. 터 닦을 선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선을 파자를 해보면 볼 시자에 이 뒤에 거 뭐예요? 헛단자.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주 하나인 거, 그것을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선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데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가 움직입니까? 마음이 아까 그 눈 덮인 들판 같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기도문을 읽을 때 묵상심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묵상심고라는 것은 묵묵할 묵자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속으로만 하는 심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그 중에서도 말을 해. 중간에 묵상심고 할 때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안 해야 되는데 말해 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뒤에는 눈이 없어가 안 보이네요. 아무튼 그런 이제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일심이 안 되고 마음이 나간 상태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움직인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마음이 제 말 소리에 딱 있는지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 오후에 이따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이 생각을 하는지 그걸 보시면 돼요. 요 밑에 것은 다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선을 할까요? 선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좌선이 있죠. 어떤 선이든 간에 왜 선을 할까 할 때 이 선은 식망현진이다 그럽니다. 요 뒤에 또 요거 설명을 다시 했어요. 식망현진. 그래서 여기 식자는 뭐예요? 쉴 식자예요. 망령된 것을 쉬고 현 나타날 해는 참된 것이 나타난다. 망령된 것을 쉬고 참됨이 나타난다. 그래서 식망현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성화강이다. 그래요. 물 기운은 오르고 불 기운은 내려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수성화강이죠. 불은 원래 어떻습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죠. 화가 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올라가는 물은 없지요. 물은 내려갑니다. 그런데 뭐가 올라가죠? 수증기는 올라가요. 사람이 육근 기관을 사용할 때 있어서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나 이 몸과 마음을 다 사용할 때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화기가 올라요. 화기가 올라. 드라마에 보면 재벌 회장님이 자식이 속을 썩이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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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진다. 이렇게 거의 다 그냥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선법에 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도 육근을 쓰는 것을 존저리 하려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저리 하려든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존저리 하려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망념으로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요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망념을 끓이는데 기름을 등잔에 옛날 등잔 기억나셔요? 등잔에 기름이 자꾸 달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해죠. 요새는 이제 전기를 쓰니까 전기불도 계속 쓰면 전기가 달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눈 덮인 지리산 중턱인데 고사목에 눈이 내려 있는 거 참 멋지죠. 이런 것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 그런데 LA에 불이 났다. 그래서 온 산이 다 탄다. 그리고 일본에도 불이 났단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죠. 그런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좌선은 언제 해야 되냐? 좌선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좌선을 하는데 좌선을 새벽에 하죠. 새벽에 해요. 전무 출신을 하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못한다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도님 중에도 출가를 하고 싶은데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못했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좌선은 이제 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정산 종사님은 약간 이제 수그리고 앉으셨고 주산 종사님은 꼿꼿하게 앉으셨다 그래요. 근데 이 좌선은 제가 무시선의 기본이라서 하는 거고 좌선에 대해서는 어느 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을 고르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고른다. 이 전자레인지는 어디 거냐면 중국교당에 있는 중국교당 주방에 있는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예요. 가스레인지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갈 때부터 가스레인지가 멋이 많이 묻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닦아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닦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엄청 때가 많이 끼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어떤 것이 깨끗한지를 잘 모르고 계속 썼어요. 밥도 잘 안 해 먹으니까 이제 많이 때가 낄 일도 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가스레인지를 닦고 보니까 이렇게 깨끗하더라고요. 살 때 같지는 않지만 살 때처럼 깨끗해요. 그러면 그 전에 이 가스레인지는 엄청 더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더러운 곳에서 밥도 해먹고 국도 끓이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우리 마음속이 요 가스레인지 같이 깨끗한가 아니면은 닦기 전처럼 찌든 때가 묻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자기만 잘 알아요. 남은 잘 몰라요. 겉으로 이렇게 탁 근사하게 표정을 짓고 그러면 남은 내 속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지 내 속에 욕심이 들었는지 내 속이 고요한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내 속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닦으니까 깨끗해지더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약간 하수고 고수는 닦을 것이 없는 것 그 상태가 되는 게 고수고 그렇습니다. 정말 편안한 눈길 이거를 가끔 보여주는 거는 제가 교도님들이 편안하게 이걸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무시선과 자선은 어떤 관계인가 예전에 단장 중앙 훈련을 하는데 어떤 교도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선은 거의 안 해요. 그 사람은 잠이 많아가 자선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나는 자선은 안 하는데 무시선은 잘 돼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도님이.
그랬더니 매일 좌선을 잘하는 교도님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좌선이 안 되는 사람, 좌선을 안 하는 사람이 무시선이 잘 된단 말이 맞습니까? 네, 어린 아이가 길 줄도 모르는데 뛰어다닌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분은 좌선이 무엇인지 무시선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선을 잘 해야 무시선이 잘 된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시선은 이제 빨리 여기를 지나가고, 무시선은 동정간 분리선이다 그랬습니다. 이 무시선이 동정간 분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설명이 나올 건데 수양연구요론의 제일 앞 표지에 나와요.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선을 떠나지 않는 공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없는 마음 공부 어디나 선방, 아까 성가에서 나왔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고 그 일 그 일에 일심하는 것이 무시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보셔갖고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늘 교화단 마음 공부를 볼 때 뭘 하시냐면 회학거리가 나와요. 제일 뒤에 읽어보시면 그걸 보고 오늘 무시선 공부를 할 때는 이따가 회할 요거를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무시선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경계 속에서 현실 생활을 떠나지 않고 행하는 선법으로 닦는 법을 알고 보면, 괭이를 둔 농부, 대종사님 시절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이제 괭이를 든 농부가 많지 않아서 트랙터를 몰고 있는 농부, 이렇게 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치를 공장, 이 마치는 망치, 그런 이제 도구를 든 공장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주판을 든 점원, 요즘은 이제 점원이 주판을 안 들고 자동으로 저기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식당이나 거기 가면은 찡 누르면은 카드만 넣으면 그 표가 딱 나와가지고 그걸 주면은 그쪽에서 그거 갖고 있으면 돼요. 줄 필요도 없이 갖고 있으면 몇 번 이렇게 하면 이제 가지러 가면 되죠. 키오스크가 있는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장소와 그 활동에 구애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시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무시선은 이론상 진리를 깨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살려서 활용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론상 법어에 보면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죠? 시방 3개가 5가의 소유인 줄 알며 쭉쭉쭉 가가지고 이 원상은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사용하는데 쓰는 것이니, 그래서 원망 구조한 것이며 지공 무사한 것인 줄을 알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상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뭔가 이 컵이 있어요. 물이 여기 담아졌어. 그러면 이거를 이 컵 좋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뭐 하는데 이 컵이 필요해요? 물을 마시는데 필요하죠. 이렇게 마시는데 필요한데 이 컵을 그냥 아이고 그 컵은 도자기로 돼갖고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컵은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것이니까 물을 마실 때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이 컵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공부를 해갖고 진리를 깨달았다. 그럼 그 깨달은 것을 아이고 나 혼자 속으로 나는 깨달았어 좋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깨달은 것을 이 사람들에게 써야죠. 써야 돼.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사막 공부의 살아있는 공부다. 사막 병진. 지금 여기에는 불법 연구의 요람, 동정감 분리선법, 수양 연구 요론에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자가 항상 육근을 동작할 시 수유는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요새 같은 잘 안 써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한자는 조금 어렵죠. 잠깐 동안 찰나라고 하죠. 우리가 눈 깜짝할 새,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라고 하는데 그 순간을 수유, 옛날 말로 유식한 말로 수유라고 하고 찰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떠나지 않는 수행법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무시선이고, 이 선은 동정간 분리선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 아까 이론상 진리를 깨달으면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에 사용하는데 잘 써야 그것이 묘유의 효과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육건이 무사하면, 육건이라고 하면 여기 말하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간인데 그것이 이론상 법어에 있는 안이비설신의 그것이 육건이에요. 6가지 기본. 육건이 일이 없으면은, 육건이 무사하면, 지금은 우리 교도님들은 일이 없죠. 이제 듣는 것도 일이라고 하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누가 뭘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시간이죠. 육건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나에게 몰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육건이 유사한 때인가요? 무사한 때인가요? 육건 중에서 몸은 무사한데 의는 유사하죠.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사하기도 하고 유사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는 시간이에요. 육건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운전을 하는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잘 가도록 운전을 해야 되죠. 운전을 하는 중이라면 운전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난번 원공회 때 마음 공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이 출근을 할 때 자기는 이론상 서원문을 독경을 한대요. 그런데 독경을 하는데 좁은 골목, 복잡한 골목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어떤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운전할 때는 주의하면서 운전에 집중해서 운전을 해야죠. 그런데 이론상 서원문을 독경을 물론 하면서 주의를 해도 돼요. 능숙한 사람은.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이 이론상 서원문 하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운전을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육건이 유사하면 일이 있으면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법은 사원 중에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있죠. 법률원에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법률원에 보온을 하려면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불법 활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법문에 있는 것은 부처 불자인데 우리가 불법 활용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은 아닐 불자를 써가지고 법 아닌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요일마다 요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불법 활용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법 유턴을 하는 사람, 불법으로 바로 옆에 사거리에 건널목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덜 걸으려고 한 10걸음만 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저 건너러 가고 또 그쪽에서 이쪽을 와요.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거기 있다가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니까 무참해가지고 좀 우리 교도님들은 줄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대학교 있을 때 우리 봉타원 총장님이 운동을 하러 멀리까지 가세요. 대학원대학교에서 원대 수목원까지는 꽤 되거든요. 노인 걸음으로 걸어가려면 꽤 돼요. 늘 운동하러 그리 가세요. 그러면서 무단횡단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 멀리까지 운동을 하러 가면서 거기 건널목으로 건너면 되지. 신호등 있는 그대로 건너면 되지. 왜 무단횡단을 하세요? 혹시 사고 나가지고 신문에 원불교 대학교 총장이 무단횡단 하다가 걸렸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못하시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운동을 하려면 많이 걷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무단횡단을 해요.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때가 없어요? 네, 우리 여성 교도님들은 솔직하시네요. 네, 묵묵한 분들은 속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유권이 무사하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기르고, 유권이 일이 있으면은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것이 무시선이다.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현재 정전 어디에 나오죠? 무시선법의 제일 뒤에 무시선의 강령에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알면은 그냥 무시선을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지요. 그 일의 무시선은 경계에서 단련하는 공부다. 그러니까 좌선은 경계가 없을 때 주로 하죠. 본문에 보면은 아침에 경계가 별로 없을 때는 선을 하고 낮에 경계가 많을 때는 뭐를 하라 그러셨죠? 연불과 주송 이런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 그럴 때 잠깐 하려면 긴 걸 하면은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운전할 때는 영주나 연불이나 이런 걸 하면은 빨리 또 상황이 생기면 그만뒀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기에 좋더라고요. 경계에 단련하는 공부가 바로 무시선이다. 그런데 그때 그 일에 전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금 법회 중에서도 지금 법문 시간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죠. 이 시간에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듣는 데에 일심을 들여대야 돼요. 듣는데 가끔 어떤 교도님들은 듣는데 일심을 들이대지 않아 갖고 언뜻 듣고는 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뭐 불편하라는 마음으로 뭔가 불편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은 없어요. 혹시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이런 고민이 있다면 그런 고민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금 이제 눈치가 있어야죠. 눈치가 있어가지고 묵상신고 이야기를 하면 저런 내용인가 보다 그렇게 짐작하시면 됩니다. 5번은 일심을 기르는 동시에 정의행을 실행한다. 아까 6권이 유사할 때 불의 제거 정의 양성하고 같은 것이죠. 불의의 일심을 모으는 것이 무시선일까요? 일심을 모았어요. 어느 도둑이 도둑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어느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느 문으로 나가면 안 들키고 도둑질을 잘할까? 이렇게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 그 다음에 연구를 해가지고 또 들어갈 때는 시끄럽게 하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잘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하려는 그 물건을 싹 가지고 나와야 도둑질이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일심이 얼마나 됐겠어요? 일심이 절로 됐겠죠. 대종사님께서 저 줄포에 절이 무슨 큰 절이 있죠. 내소사 뒤에 청년암이 있어요. 청년암에 올라갈 때 길이 이제 험하니까 변산에도 바위가 굉장히 많아요. 길이 험하니까
험한 길을 오를 때 일심이 절로 되는도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도둑질을 하려면은 주인한테 안 들키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탁 신경을 써가지고 들어가서 성공했어요, 도둑질을. 그러면 그때 일심이 되긴 됐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선인가요? 네? 네, 일심이 된 건 분명해요. 그죠? 일심을 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정의가 아니고 불이었기 때문에 무시선이 아닌 거죠. 혹시 또 이제 오해하지 말라고 이런 소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불의의 일심을 모으는 것은 선이 아니고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 무시선이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어린이가 쓴 시예요. 어떤 어린이가 쓴 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는 무시선을 너무나 잘 표현한 내용 같아요. 하루 종일 부처님, 매일매일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그 부처님 마음을 유지하고 사는 이 어린이가 정말로 무시선을 잘한 어린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교화단이라서 빨리 마치고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마쳤는데 사회자가 그냥 공고를 길게 해. 아니 오늘은 아니겠지만 그런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마치면 눈치껏 또 공고도 좀 짧게 간단하게 그렇게 해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무시선을 잘 수행하려면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부는 관악기 있죠. 악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기 그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그 악기의 공통점은 구멍이 있고 또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통이잖아요. 통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속에가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텅 비어 있다면은 같은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악기마다 구멍 나는 거랑 텅 비어 있는 그 관의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원래 텅 비어 있어야 진리인 거죠.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진공에서 나타난 묘유는 가득 차 있죠.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이 법당 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아서 4층에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그렇지만 이 속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는 텅 비어 있던 자리죠. 건물을 지으면은 건물 모양처럼 물건이 이제 차 있다가 또 얼마의 시간이 또 다 없어지는 거죠. 늘 진리의 모습은 그 본래 자리는 텅 비어 있지만은 나타난 면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텅 빈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보셨으면 그걸 닉네임을 보셨을 거예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고 그리고 밖으로 천만 경계에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경계가 많이 있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바로 무시선이다. 그리고 응하여도 주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내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는 것이 무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일심으로 해라. 들을 때도 일심으로 하고 이 들으면서 보면서 들으니까 더 잘 되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은 자기가 노트에 쓰면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공부가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쓰지 않으셔도 돼요. 쓰지 않으셔도 되고 공부하는 방법으로 보면서 하면은 짧게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심, 마음을 꽉 잡고 관심, 보고 무심, 아무 마음이 없는 텅 빈 마음, 능심은 이제 자유자재하는 그런 마음이죠.
모구 십도송처럼 공부를 하면 돼요. 모구 십도송에 보면 소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소는 어떤 소였어요? 처음에 소는 까만 소죠. 그 까만 소가 점점 하얘져 갖고 나중에는 흰 소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흰 소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소마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상이 보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대종사님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이런 상을 봉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모두 다 상근기면 이런 상조차 봉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조차 봉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내 마음소는 새카만 손가 반쯤이 휘어졌는가 아주 휘어졌는가 소조차 없어졌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죠. 이제 무시선의 단계 점검표가 있는데 요거까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겠고요. 이제 한번 보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요런 것만 가지고도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시선의 강령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은 내가 지금 무시선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무시선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무시선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가 아니고 언제나 할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날마다 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숨 쉴 때마다 할 수 있는 선이 무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무시선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늘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하시면은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화 단회를 할 때는 무엇을 회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선을 하라고 그랬어요. 무시선을 좀 자세히 이렇게 써놨잖아요. 항상 이 예보를 잘 보시면은 회화거리가 여기도 써졌고 그걸 또 잊어버릴까봐 또 여기 써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일 없을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는 공부와 일 없을 때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공부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시선, 무처선이 사막 병전의 공부가 되는 이유를 실제 공부한 내용을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그 밑에 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짧은 시간에 회화를 하시려면 앞에 거 육건이 무사하면 일심을 양성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고 육건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다. 요것만 주로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공부를 잘 하시고 요 토론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